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김승을 동지 중추원사로 정진을 중추원 부사로 삼았다. 정진은 정도전의 아들이다. 김희선을 원주 목사로 삼았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사헌시사 윤창과 우보궐 허지에게 정무를 보게 하다. 사헌시사 윤창과 우보궐 허지로 하여금 정무를 보게 하였다. 윤창은 윤수의 형이다. 공부가 장차 길을 떠나려 하면서 아뢰었다. 윤수가 경사로 가는데 그 형 윤창이 견책을 당하여 집에 있으면서 출근하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그를 복직시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창 등에게 정무를 보도록 하면서 말하였다. 그대의 직책에 더욱 건실히 하라.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다시 개국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옹주 택주인 경우에는 녹봉을 내리게 하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5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장무를 불러서 내관 조순과 전 판삼사사 오현보에 직첩을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자리를 나와서 반열을 정제하였는데도 임금은 조회를 보지 않고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전에 건축을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정릉수호 군인 최백안 부계 등이 비행을 저질러 충군하다. 청해도 사람 최백안과 부계 등 7호를 가주에 옮겨두고 정릉의 수호군으로 삼아 각기 전지 이결식을 주어 그들에게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백안과 부계 등이 나쁜 짓을 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연변 지방으로 옮겨 군대에 편입시키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노비쟁송 문제로 노상에서 행패 부린 차승도에 대하여 형률의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임금의 교시. 형조에서 차승도라는 사람이 송사한 노비가 판결이 나지 않아서 노상에서 그 무리를 모아 구타하여 물건을 빼앗은 것이 형률에 규정된 조례가 없다고 품신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낮에 무리를 모아 사람을 구타하고 물건을 빼앗은 것은 이것을 강도로 하는데 규정된 규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관은 마땅히 널리 사물에 통달한 선비와 일의 경험이 있는 무리를 뽑아서 이에 충원해야 될 것인데 어찌 그 일에 밟지 못한가? 형관된 사람은 형률에 의거해 절충하여 장소를 봉에 올려 죄를 청하면 사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땅히 이를 살필 것이다. 대저 한나라의 경내는 모두 한 집안인데 어찌 후함과 박함의 차별이 있겠는가? 나는 다만 공평한 것만 좋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요동에 사로잡혀 갔던 김송이란 사람이 연왕의 몽고군 격퇴 소식을 전하다. 요동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 김송이 도망해 와서 고하였다. 몽고 군사가 요동에 향하여 가니 연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이를 요동에서 퇴폐시켰습니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차 출발하려 하므로 나도 또한 군대에 편입되어 가다가 중로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의복과 음식을 내리고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 문사가 중국 사신이 오물 아뢰니 유운을 보내 영접케 하다. 조정에 사신이 나옵니다. 경헌윤
유운을 보내어 내온을 가지고 가서 영접해 위로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1일 을묘 두번째 기사. 부역의 폐단을 간했던 이지에게 궁성 남문의 역사를 마치게 책임지우다. 중추원사 이지에게 명하여 궁성 남문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지가 일찍이 공력의 폐단을 힘써 간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렸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중국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라는 인부를 적게 주어 그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서 기일을 정하여 준공을 책임지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2일 병진 첫번째 기사. 조준 등이 사초를 올리려 하자 사관 신계가 불가함을 말하며 올린 상소. 감예문 춘추관사 조준 등이 고려 왕조의 공민왕으로부터 공양군 때까지는 이미 실록을 편수했으므로 전하의 임신년으로부터 그 이후의 사초를 거두어 임금이 보도록 바치고자 하니 사관 신계 등이 소를 올리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옛날에 열국이 각기 사관을 두고 임금의 은행을 정사와 신하의 시비 득실을 모두 바른대로 쓰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시대의 임금과 신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숨겨서 뒷세상에 전하였으므로 호령과 언어 행동의 저음에 이로 인하여 경계로 삼아 감히 그릇된 짓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관을 설치한 뜻이 기뻤던 것입니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앞 시대의 사관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태종은 이에 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하니 현령이 실록을 편찬하여 만들어 책이 이루어짐에 이를 올렸지만은 말이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대저 태종의 현명함으로서는 마땅히 바른 대로 쓰는 일에 싫어할 점이 없을 것인데도 현령 같은 한 세상의 명철한 재상이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 대로 쓰지 못했는데 하물며 뒷세상의 군주들은 태종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현령의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모든 하는 일이 문득 3대를 본받는데 그늘에는 특별히 교지를 내려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므로 신등은 교지를 듣고는 삼가하고 두려워합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나라 태종도 이를 보고 뒷세상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곧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로서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을해년에 전하께서 또한 이를 관람하고자 하셨다가 마침내 그치고 말았으니 일대의 입법이 엄했으며 만세의 공론이 성취되었는데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니 신등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옳고 그른 것을 보아서 뒷세상의 경계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과 실상을 열람하여 그 이치에 틀린 점을 바르고자 하는 것입니까? 축적하건대 또한 그 다 기록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그것을 다 쓰도록 하려는 것입니까? 만약 훗날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면 마땅히 옛날에 성현에 남긴 글을 보고서 그 칠한 흥망의 자취를 살펴보면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이 시대의 역사를 보아야만 경계할 줄을 알겠습니까? 그 이치에 틀린 점을 바르고자 한다면 사신된 사람이 진실로 널리 묻고 찾아서 반드시 그 사실을 참으로 알아낸 후에야 이를 쓰게 되는데 어찌 그 풍문의 억견과 부박, 허탄한 일을 기록하여 뒷세상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사실을 다 쓰도록 하려고 한다면 나라의 제도와 충원된 수찬으로부터 직관에 이르기까지 각기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하여 사초를 기록하여 만들게 되니 그 수십 인에 보고 들은 것이 어찌 모두 빠뜨려져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하께서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장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이온데 전하께서 이미
이 당시의 역사를 관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구실을 삼아 반드시 우리 선고께서 한 일이며 우리 고조께서 한 일이라 하면서 다시 서로 계술하여 습관화되어 떳떳한 일로 삼는다면 사신이 누가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붓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짐으로써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아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기의 몸을 반성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역사를 관람하는 일은 아마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주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태평한 시대를 당하여 현명한 군주와 충량한 신하가 서로 만나서 정교와 호령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아름다워서 모두가 모범할 만하여 간책에 빛나게 되었는데 진실로 전하께서 이를 한번 보시고 난다면 아마 뒷세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때 임금이 친히 보신 것이니 그 사신이 어찌 절거이 사실대로 쓰겠는가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전하의 성대한 덕망과 업적으로 하여금 도리어 거짓거리 되어 신용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태평한 시대에 성대한 전례가 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특별히 뛰어나신 생각을 두어 윤호한다는 교지를 내리어 역사를 보시려는 명령을 정지시키시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않고서 즉시 명령하였다. 지금 친히 관람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고 악한 행실의 자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년에 왕위에 오를 때 임금과 신하 사이에 몰래 서로 이야기한 말을 대부분 사신이 알지 못한 것이 많다. 이행이 일찍이 신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또한 바르지 못했으니 그 외에 사신이 어찌 능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이야기한 말을 다 알겠는가. 고려왕조 공민왕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이미 편수한 역사와 임신년 이후의 사초를 가려내어서 바치게 하라. 공양군은 공양왕이고 임신년은 주기년이며 3대는 하은주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군 태조 7년 6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회양군의 위세를 믿고 남의 여종을 빼앗으려 한 종 석구지를 목배다. 이방간의 종 석구지가 사수주부 이항의 집에 이르러 주인의 세력을 믿고 위세를 부려 그 여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형조에서 국문하여 위에 청하니 명하여 이를 목배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 좌사의 대부 문익점의 졸기. 목화실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와 재배하게 된 내력. 익점은 진주 강성현 사람이다. 아버지 문숙선은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 하지 않았다. 익점은 가읍을 계승하여 글을 읽어 공민왕 경자년에 과거에 올라 김해부 사록에 임명되었으며 계묘년에 순유 박사로서 좌정은에 승진되었다. 계품사인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 길가에 목면 나무를 보고 그 시 10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고 가져왔다. 갑진년에 진주에 도착하여 그 시 반으로서 봄 고을 사람 전객령으로 치사한 천익에게 이를 심어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 살게 되었다. 천익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100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민년 봄에 이르렀으는 그 종자를 나누어 향리해 주면서 권장하여 심어 기르게 하였는데 익점 자신이 심은 것은 모두 꽃이 피지 아니하였다. 중국의 중홍원의 천익의 집에 이르러 목면을 보고 너무 기뻐 울면서 말하였다. 오늘날 다시 본토의 물건을 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익은 그를 머물게 하여 며칠 동안 대접한 후에 이내실 뽑고 배 짜는 기술을 물으니 홍원이 그 상세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 또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천익이 그 집의 여종에게 가르쳐서 배를 짜서 한 피를 만드니 이웃 마을에서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 고을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 또 한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홍무 을묘년
내 익점을 불러 전해 주부로 삼았는데 벼슬이 여러 번 성진되어 좌사의 대부에 이르렀다가 졸하니 나이 70세였다. 본국의 조중에 이르러 의사하는 사람의 말로서 참지 의정부사 예문관 제학 동지 춘추관사 강성군으로 정직하였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문중용, 문중실, 문중계이다. 경자년은 1360년이고 을묘년은 1375년이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흥천사에 거둥하여 사리탑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귀이군 왕후의 노비 판기를 잘못한 변정도감 관리를 편직시키고 꾸짖다. 변정도감 부사 박저생과 판관 손흥을 편직시켜 동서요 감역으로 삼았다. 처음에 죽은 낭장 임지백과 송득광 등이 귀이군 왕후와 더불어 노비로서 양민될 것을 호소하니 저생 등이 귀이군으로서 왕종의 매부로 삼았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저생 등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자세히 살피지 않으니 그 외에 송사를 처결한 것이 명백하지 못함은 이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고 하여 이내 제조 남제 이무 한상경 등에 명하였다. 변정도감을 세운 것은 명백히 분변하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이 명백하지 못하니 이를 폐지하고 거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제가 바르게 되매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는데 유독 노비 한 가지 일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에 서로 해치고 원망과 비방이 날로 일어나므로 군신이 함께 의논하여 별도로 도감을 세워 참과 거짓을 명백히 분변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했는데 지금 13방이 송사를 판결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도감의 각 방이 만약 착오가 있게 되면 반드시 경등을 먼저 죄주겠다고 한 것은 경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등에게 각 방에 전유시켜 공변하지 않음이 없도록 함이었는데 지금 이 같은 착오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남제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첨서 이직을 보내어 사신의 행차를 위로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말을 정려받고 민전을 빼앗은 수군절제사 김을보를 탄핵하다. 풍해도의 행대감찰 정계가 개문하였다. 수군절제사 김을보가 관하 군사가 정려한 말을 받고 또 민전을 빼앗아 영전으로 삼았으니 이를 죄주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김을보가 적을 방어하는 데 공로가 있음으로써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노비의 몸값을 올려 정하다. 형조 도관에게 말씀을 올리었다. 무릇 노비의 값은 많아도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값은 4,500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노비의 값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나이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인 자는 400필로 하고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인 자는 300필로 하여 매매는 논정하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하며 그 현재 도망 중에 있는 노비의 역가는 매 1명마다 1개월에 오승포 3필로 하고 연월이 비록 많더라도 그 값에 지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었다. 초가을에는 종묘에 친히 강신제를 지내소서. 임금이 윤호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피비가
영평의 백운산이 내리니 영성군 오사충을 보내어 법석을 베풀고 재앙을 물리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유양을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제산을 정몰하고 귀양 보내다. 사헌부에서 장계를 갖춰 유양에게 형벌을 가하여 국문하고 그 죄를 명백히 다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아랜대로 한다면 유양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차라리 상도에 어그러지는 대로 하겠다. 이에 다만 제산을 정몰하고 예방에 귀양 보내게 하였다.